상위 1% 인간관계의 핵심,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모습을 기대하는 사람만 만나고 있는지를 판단해 보셔야 됩니다. 이 문장이 여러분 핵심이에요. 오늘날에 가장 필요한 거는 돈공부라는 거예요. 돈공부. 1980년대 필수적으로 공부해야 될 게 무엇이었냐면 냉전과 국제관계와 정치, 경제학, 사상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이때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치열하게 맞붙는 시기였죠. 그래서 언제 핵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정치 문제, 국제관계에 대해서 촉각을 세우면서 항상 지켜봤고 TV만 틀면 거의 여기에 대한 뉴스가 나왔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고 시대가 많이 변했죠. 그리고 자유무역이 심화가 되면서 글로벌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경쟁도 심화가 되었고요. 경제적인 문제, 양극화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우리의 굉장히 근원적인 그런 문제로서 이제 여겨지죠. 이런 큰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돈 공부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50세의 인생을 전후로 해가지고 은퇴가 가장 많다고 해요. 근데 이 은퇴는 자발적인 은퇴가 아니라 회사에서 알게 모르게 이렇게 무언의 압박을 주는 거죠. 근데 그 은퇴를 하고 났을 때 과거에는 어땠냐? 한 10년에서 많으면 20년 정도만 더 살고 죽으면 됐는데 이제는 어떠냐면 50세의 인생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시기보다 최소 2배에서 3배의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 돈 공부가 필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위 1%의 인간관계의 핵심은 뭐냐면요, 돈을 중심으로 생각을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많이 한다라는 겁니다. 돈이 다는 아니지만 장수 리스크, 내가 어쩔 수 없이 오래 살게 되는 이 현재 시대를 맞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돈 공부는 더 철저하게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한국의 50대, 60대 분들의 절반 이상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요, 스스로 퇴직하기보다 강제로 퇴직을 당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얼만큼이요, 여러분? 절반 이상. 그것도 준비 없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이전과 이후의 삶이 단절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급적 40대 중후반, 40대 중후반도 아닐 수 있어요. 30대 후반, 40대 초반부터 여러분 인생 2막을 준비하셔야 돼요. 자, 인생 2막이 뭡니까 여러분? 준비라는 게 바로 공부예요. 회사 생활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내가 어떻게 남은 여생을 행복하게 살 것인가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 일자리에서 아까 50대, 60대 분들이 절반 이상이 비자발적으로 퇴직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에 은퇴 전에 그 소비 수준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전의 소비를 그대로 맞춰놓으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생활을 못 하시겠죠. 적응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퇴직 전 1, 2년 전부터는 긴축 소비를 하셔야 돼요. 이걸 몸에 체득화 시켜야 됩니다. 습관화 시켜야 돼요. 아, 은퇴하고 당연히 거기에 씀씀이에 맞게 살겠지? 여러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미리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핵심은 뭐냐? 장수 리스크가 있으니까 돈 공부를 해야 되는데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거를 지금부터 만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현금 흐름 창출이 조금 어렵다면 소비를 줄이셔야 되는 거예요. 소비를. 이 사이토 히토리, 일본 최고의 부자가 말하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지금 돈 때문에 힘들다면 장수 리스크, 은퇴 후에 남은 50년의 여생 때 지금 힘든데 그때가 나아질 확률이 높을까요? 지금 안 힘들어야 그때도 안 힘들 확률이 높을까요? 당연히 지금 돈 때문에 힘들지 않아야 그때 힘들지 않을 확률이 높겠죠. 그런데 지금 돈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즉슨 뭔가요? 나중에 장수 리스크가 당연히 더 크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돈 때문에 힘들어 하시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라는 게 정답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돈 때문에 힘들다면요, 사이토 히토리, 이 일본 최고의 부자가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오류가 있다라는 거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잘못 생활하고 있다라는 거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고쳐야 할 무언가가 분명히 있다라는 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사이토 히토리를 찾아가서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저는 나름 착하게 살았는데 왜 돈이 안 모일까요? 정말 열심히 일한 것 같은데 제가 돈을 벌어도 돈을 다 써버리게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름 착하게 살았는데 돈이 왜 안 모일까?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자세하게 살펴보니까 이렇다라는 거죠.
필요 없는 것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남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이웃 사람이 뭘 샀다고 하니까 구매를 하는 거예요. 또 뜻밖의 보너스를 받게 되었는데 이거를 받는 순간 같이 동시에 오는 게 뭡니까? 기름신이 하늘에서 내려오죠. 그리고 더 저축을 해야 될 시기에 여행이나 한번 가자, 우리 열심히 일했으니까 욜로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보세요. 자식들이 집 사고 카드빚 갚는데 자꾸 도와주는 거예요.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근데 또 그런 일이 발생하고 요청이 들어오면 또 그걸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의 내면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이토 이 부자의 핵심 메시지는 뭔가요? 돈 때문에 힘들다면 너가 문제라는 거예요. 너가 하고 있는 일, 특히 너의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많다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 책임이 아니라 나는 착해서 다른 사람이 너무 많이 요구를 해서 이런 게 아니라 나의 소비 습관이 잘못돼 있구나. 나의 삶에 대한 책임감이 부족하구나. 꽁돈이 들어왔을 때 그걸 막 쓰고 있구나. 그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간관계를 진짜 반성해 보셔야 돼요. 핵심은 뭐냐?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모습을 기대하는 사람만 만나고 있는지를 판단해 보셔야 됩니다. 이 문장이 여러분 핵심이에요. 상위 1% 부자들이 갖고 있는 인간관계 핵심 철학이 뭐라고요? 당신에게 최고의 모습을 기대하는 사람만 만나고 있는지. 친구가 있는데 내가 담배를 끊고 싶은데 자꾸 담배를 권해요. 나 술 마시기 싫고 그 시간에 책 읽고 싶은데 자꾸 같이 술 먹자고 맥주를 권해요. 이런 친구들은 정말 친구냐 이거예요. 친구일 수는 있겠지만 당신에게 최고의 모습을 기대하는 친구입니까? 라고 부자의 상위 1%의 인간관계 통찰력의 질문을 던졌을 때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정말 부자의 인간관계를 갖고 있는지, 진정한 의리라는 거를 그 개념에 맞춰서 내가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지, 앞으로 남은 인생 40, 50을 생각할 때 지금부터 힘드시면 안 돼요. 지금 힘들면 그때도 힘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안 힘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간관계에서 여러분들의 최고의 모습을 기대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더 만나려고 하려고 하는 거, 그 성장 마인드를 지금부터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남은 여생 50이 편해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인간관계, 현재 나의 인간관계 비추어 생각하게 보면서 앞으로의 살아갈 방향에 있어서, 남은 여생에 있어서 귀중한 인사이트로, 실천으로 여러분들의 삶에서 발현되셨으면 좋겠습니다.